자, 오늘은 스톡 정리에 대해서 곡면 자체가 이제 매끄러운 어떤 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곡면이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그래서 주위의 형태가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의 곡면에 대해서 이 곡면을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곡선 C를 이제 정리할게요. 그래서 벡터장 F에 대해서 곡선 C를 따라서 F의 dr 값을 계산하는 거지. 이 값을 계산하는 것은 곡면 S 위에서 그 곡면의 코의 값과 그 다음에 그 곡면의 법선 벡터의 ds와 면적분과 그 값이 같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정리죠. 그래서 곡면 위에서 이제 이러한 형태를 가지는 거. 그래서 벡터장 자체를 지금 PQR로 이렇게 만들어서 계산을 할게요. 증명은 이제 특히 그 제한적인 형태에 대해서 증명하는 걸로 잡아서 계산을 하죠. 전체의 증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이제 좀 나누어서 볼까요? 그래서 먼저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에 우변에 있는 모양의 전체 형태. 그래서 얘는 곡면 S에 지금 곡면 S에 그림자를 이제 만들까요? 그래서 얘의 그림자를 D라 하면 얘를 D라 하면 곡면 S 위에서 얘의 면적분 값 커에 대해서 n의 ds 값 면적분 값은 커의 값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래서 커의 값은 r을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 그 다음에 q를 g에 대해서 미분한 것, 그래서 g를 x에 대해서 미분. 곱셈 벡터니까. 그 다음 p를 g에 대해서 미분한 것, r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것, 그리고 g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것. 다시 q를 y에 대해서 미분, x에 대해서 미분 빼기 p를 y에 대해서 미분. 이만큼이 커의 값과 그리고 곱선 벡터의 내적 값이죠. 그래서 앞에서 기억할 텐데 여기는 지금 커의 값을 계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커의 값은 델과 한 벡터장의 외적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n이니까 n의 값은 얘는 마이너스 g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g의 y 그 다음에 1 이만큼을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정리한 게 이 값이고 얘를 전체를 이제 D 위에서 종적분을 하는 값이에요. 이 값이 오른쪽 값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곡선 C를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선적분의 값은 벡터장의 선적분 값은 그 곡면에 대해서의 커의 면적분과 같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의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왼쪽을 보죠. 왼쪽은 어떤 모양이지? 이것은 곡선 C에 대해서 F의 dr 값이야. F의 dr 값이죠. 이것은 C니까 이제 A부터 B까지를 할게요. T의 범위라. 그래서 P의 X를 T에 대해서 미분. 더하기 Q를 Y를 T에 대해서 미분. 그 다음에 더하기 PQR. R을 C를 T에 대해서 미분의 DT 값이야. 그런데 이때의 G는 X와 Y에 대한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X와 Y에 대한 함수고, X와 Y는 다 T에 대한 함수죠. 그래서 얘를 A부터 B까지 P의 dx dt, 여기 Q의 dy dt, 그 다음 R의 dg dt에서 이것은 G를 X에 대한 편미분의 dx dt, 그리고 더하기 G를 Y에 대해서 편미분의 dy dt 값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얘가 그 정리한 값이야. 그래서 얘를 이제 묶는 거야. 그래서 A부터 B까지 얘는 P 더하기 R 곱하기 G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의 dx dt가
dx dt 값 더하기 a는 q에 더하기 r을 g를 다시 g를 y에 대한 편미분의 dy dt 값 이만큼에 다시 여기가 dt 값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모양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이 곡선이 있죠. 그래서 얘를 C1이라 하면 C1 곡선 위에서 P 더하기 R에 G를 X에 대해서 그 다음 이것의 dx 값이고 더하기 Q 더하기 R을 G의 Y 이만큼에 대해서 얘를 dy 값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닫혀있는 곡선이니까 지금 이게 이제 C1인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C가 이렇게 위에 떠 있었는데 이 떠 있는 곡선 C1에 대해서의 C에 대해서 그림자가 C1이란 말이어서 C1에 대해서의 그림 정리를 이용하면 곡선 C에 대해서의 그림 정리는 똑같은 영역 D 위에서 얘를 X에 대한 미분, 그래서 Q 더하기 R을 이만큼한 것을 X에 대해서 편미분, 마이너스 P 더하기 R에 G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에 대해서 얘를 Y에 대한 편미분을 해서 얘를 중적분하는 값과 같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아주 복잡한 형태인데, 왜냐하면 G가 X와 Y에 대한 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하는 게 큰 관건이죠. 그래서 얘를 자, Q를 X에 대해서 미분해요. 그래서 Q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 Q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Q는 X와 Y와 G에 관한 함수인데, G가 X와 Y 함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Q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은 Q를 X에 대해서 미분 더하기 Q를 G에 대해서 미분 곱하기 G를 X에 대해서 미분 이까지가 Q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더하기 R을 앞에 거를 그래서 R을 X에 대해서 미분 곱하기 더하기 R을 G에 대해서 미분 곱하기 G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 곱하기 G를 XY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붙어 있죠. 더하기 R 곱하기 뒤에 거를 X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Y에 X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이 붙어요. 이만큼이 앞부분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환에 다시 P를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P를 Y에 대해서 미분 더하기 P를 G에 대해서 미분 그리고 G를 Y에 대해서 미분 더하기 R을 다시 Y에 대해서 미분 더하기 R을 G에 대해서 미분 G를 다시 Y에 대해서 미분 곱하기 G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이 붙어 있고 다시 R과 G를 Y에 대해서 미분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다시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 이만큼의 dA 값이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이 형태에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해야죠. 그러면 여기서 남는 것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건 정리를 해야겠다. 여기서 형태를 볼까요? 얘는 남는 것은 R을 한 거. 얘는 이제 사라지네요. 그죠? 확실히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R을 GX에서 얘가 사라지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R을 X에서 얘도 사라지고요. 얘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게 없나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는 남는 게 Q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 더하기 Q를 G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 G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빼기 p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빼기 p를 g에 대해서 미분하고 g를 다시 y에 대해서 미분한 것에 dA 이렇게 나눠 거죠. 그러면 딸을 아니죠. 이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죠. 여기는 안 사라졌네. 그죠? 그래서 남는 것이 하나 더 있네. 남는 것이 r을 x에 대해서 미분, 그 다음에 g를 y에 대해서 미분, 그리고 마이너스에 r을 y에 대해서 미분, 그리고 g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얘랑 이제 위에 거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선적분의 값이니까, 그래서 이 값과 위의 값을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를 두 개를 비교해서, 그러므로 커의 값에 대해서 n의 ds 한 값, 그래서 곡면 위에서의 면적분을 한 값은 곡선 위에서 f의 dr을 한 값과 같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증명을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구조화 시켜놓고 했지만,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의미가 중요한데요. 어떤 이제 선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어요. 이것이 이제 곡선 C이고요. 이 곡선 C를 경계로 갖는 어떤 곡면이 있는 거죠. 이런 곡면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곡면이 얘를 C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러한 곡면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곡면이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하고 있을 때 곡선 C만 이제 일정하면, 그래서 곡선 C를 따라서 F의 DR을 계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곡면이 이렇게 바뀌면 곡면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곡면이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곡면이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곡면이 다른 형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곡선 C를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곡선 C를 따라서 선적분 값은 커에 대해서 f의 n의 ds 값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것을 곡선을 따라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커의 값을 계산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러한 형태를 이제 문제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예를 들어서 벡터장 F가 x의 g, 그 다음에 y의 g, 그리고 x의 y, 얘가 벡터장 F 값이야. 그래서 구면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어떤 이제 구면이 있는데, 그 구면에서 원기둥이 있고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서 그 원기둥이 이제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이 곡선을 얘를 이제 곡선이라 하죠. 그래서 어, 구면 위에 있는 이러한 원기둥으로 잘려지는 부분. 그러니까 형태는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의 제곱의 값이 4이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래서 얘의 공통 부분으로 겹쳐지는 부분. 얘가 이제 곡선의 이제 얘가 이 부분이 곡면이라 하죠. 그러니까 형태로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원기둥의 윗부분이 얘가 이제 곡면이죠. 그래서 곡면의 옆부분이 경계가 이제 곡선 C예요. 매끄러운 곡선 C로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요. 이럴 때 지금 문제는 이제 얘에 대해서 커의 값을 이제 계산해보고 얘의 법선 벡터로 이렇게 계산해 봐라. 그래서 이럴 수 있잖아요. 얘를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벡터장 F와, 그래서 델과 벡터장 F의 외적을 보면 이 값은 ijk 값에 x에 대해 미분,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그리고 g에 대해서 편미분, xg, yg, 그 다음에 xy. 그래서 이제 외적을 해요. 외우지 않고 하는 사람도 많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y에 대한 미분 x, 얘를 이렇게 g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y가 남네요. 그래서 첫 번째 성분이 됐어. 그 다음에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에 y가 남고 얘를 g에 대해서 미분하면 x 남네. x가 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k 성분은 yg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0 되고 얘는 0이네. 그죠? 이렇게 됐어. 그래서 형태는 이제 이러한 모양. 얘가 커 f의 값이야. 그래서 커 f의 값은 이러한 모양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법산 벡터를 보죠. 그래서 법산 벡터는 구면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구면의 일부분이니까 구면 좌표계로 이제 공면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구하려면 저 공면의 매개 변수식은 반지름이 4라서 x 값은 로우 값이 이제 4죠. 반지름이 2죠. 2 곱하기 사인 파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 값은 루의 사인 파이 곱하기 사인의 세타. 그 다음에 g의 값은 2의 코사인의 파이 값이 돼요. 그래서 얘의 법선 벡터를 이제 구해야죠. 얘의 법선 벡터는 r을 파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r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이제 외적해야 되죠. 그래서 얘의 외적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외우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2의 코사인의 파이 값에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2의 코사인의 파이 값에 사인 세타. 파이에 대해서 미분 2의 사인의 파이 값이고,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미분 마이너스 2의 사인의 파이 값에 사인 세타. 2의 사인의 파이 값에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g를 세타에 있으면 제로가 됐네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됐어. 그래서 i성분은 AD-BC 값으로 하면 4 곱하기 사인의 제곱 파이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j 값은 여기는 마이너스 나오나? 플러스가 되네요. 4배의 사인 제곱 파이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얘는 4의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4의 사인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니까 1 나왔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법선 벡터예요. 그래서 단위 법선 벡터는 그래서 얘의 형태를 보면 공면 S 위에서 커의 값은 x 빼기 y, 그 다음에 x 빼기 y, 제로죠. 그 다음에 법선 벡터는 r을 파이에 대해서 r을 세타에 대해서 나누기, r을 파이에 대해서 r을 세타에 대해서의 크기, 그 다음에 ds 값은 r을 파이에 대해서 r을 세타에 대해서의 크기의 dA 값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바닥면에 대해서 S 값에 대해서의 바닥면을 반지름이 1인 원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반지름 1인 원을 반지름이 여기가 1이죠. 그래서 바닥면에 대해서 반지름 1인 원을 T라 하죠.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공면에 바닥면이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러한 면적분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얘가 S였고 지금 얘가 D 값이야. 이만큼 왔어요. 그래서 얘의 값은 이제 사라지는 값이고 이만큼에 대해서 D 위에서 X 값은 매개 변수식으로 2 사인의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빼기 Y 값은 2 사인의 파이 곱하기 사인 세타. 이것만큼의 얘는 4의 사인의 제곱의 파이 코사인 세타 한 번, 그 다음에 뒤에 똑같은 모양이 한 번 더 있죠. 그래서 뒤에 4배 사인의 제곱 파이의 사인 제곱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값이 더 있어가지고 x 부분도 있고 y 부분도 있으니까 전체는 이제 정리하면 얘가 두 개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얘의 d 세타인데 이 d는 여기가 아니고요. 이 정사이 아니고 얘는 파이와 세타 영역이죠. 그래서 파이와 세타 영역이에요. 영역.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림자로 착각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그림자가 아니고 얘의 정의역, 이 공면에
얘의 정역이 이제 d이고 d는 파이와 세타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만큼의 적분 값이야. x 빼기 y가 하는 게 얘 한 개. 그 다음에 코사인이었네. 그렇죠. 하나 달라졌네. 그러니까 하나는 얘고 하나는 지워야겠네. 그러면 얘가 하나는 이 값이고 하나는 사인 값이에요. 그래서 더하기 4의 사인의 제곱의 파이에 얘가 사인의 세타 이만큼의 dA 값이에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거 따로 이만큼을 보죠. 앞에 거는 2배, 앞에 거, 앞에 거는 2배의 사인의 파이를 묶어내고 코사인 세타 남고 사인 세타 남아요. 뒤에 거는 4배의 사인의 제곱의 파이 남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남고 사인의 세타 남아요. 이만큼의 dA 값이야. 그래서 얘는 8배의 사인의 세제곱. 그래서 사인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1 빼기 코사인의 제곱의 파이 곱하기 사인의 파이로 이렇게 만들고 뒤에 거는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2세타로 이렇게 접근을 할게요. 그래서 파이 먼저 d 파이 d 세타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파이는 제로부터 공면이었잖아요. 공면. 이 공면의 변수값이 어디였나? 그래서 전체 형태에 대해서 이제 범위를 만들죠. 그래서 반지름이 여기가 1, 여기가 1이었어. 1. 그 다음에 얘가 높이가 얼마였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1이어서 z가 루트 3이네. 그죠? 그래서 얘가 루트 3이에요. 얘가 루트 3이니까 이 값은 여기가 루트 3의 값이고 이 값은 그래서 요 각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 형태에서 얘가 z가 여기에 높이가 루트 3이에요.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에 1이에요. 1. 그래서 이 값은 6분의 파인가요? 6분의 파. 그래서 그렇죠. 6분의 파이가 된대. 그래서 제로부터 6분의 파이까지 움직였고 세타의 값은 제로부터 이제 2파이까지 한 바퀴 다 돌아가는 그러한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제로부터 2파이까지 앞에 거 먼저 자 코사인 2스타를 놔두고요. 놔두고 얘는 마이너스 8의 코사인의 파이가 그 다음에 빼기 8배의 3분의 1의 코사인의 세제곱 파이 이렇게 되고 3 떨어지면 플러스가 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 제로부터 6분의 파이까지의 얘가 적분 값이에요. 그래서 얘를 마저 적분하죠. 0부터 2파이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8 곱하기 코사인의 2세타 곱하기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빼기 3분의 1 곱하기 8분의 3 루트 3 이만큼이 됐어요. 빼기 0 대입한 것은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만큼이 d 세타가 되죠.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계산해야죠. 마이너스 8배에 얘는 8분의 3, 4를 곱하면 8분의 3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빼기 3분의 2 값이 되고 이만큼의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의 2세타의 d세타 값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3 루트 3 더하기 3분의 16 곱하기 얘는 2분의 1의 사인 2세타가 되어서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 0이야? 0이죠. 한참 계산했는데 이렇게 0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커의 값을 그대로 놓고 계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라고? 얘의 값. 지금 문제가 여기부터인데요. 그래서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얘를 구하는 게. 그래서 실컷 다 했더니 지금 뭐밖에 안 나왔다? 0밖에 안 나온 거야. 그런데 얘를 그러면 그 곡선 위에서 곡면 위에서 커의 값을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를 계산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면적분 값을 곡면 위에서 면적분 값을 계산해야 되는 것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곡선 C 위에서 F의 DR을 하라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F의 DR은 얼마나 쉬운가? 그래서 이런 곡면이었고 이러한 곡면의 경계선이 되는 게 C였는데 이 곡선 C가 뭐였어? 반지름이 있는 곡선이니까 코사인 T, 그 다음에 사인 T, 높이가 얼마였나? 높이가 루트 3으로 일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좀 쉽지 않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F의 값을 아까 기억하셔야 되는데 F의 값이 얼마? XG. 그래서 XG 값이야. X 곱하기 G. 그 다음에 YG, 그 다음에 XY 이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의 값에 dx는 마이너스 사인 t dt, 그 다음에 코사인 t dt, 제로에 대해서 이만큼의 dt, t 범위 제로부터 2파이까지 계산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로부터 2파이까지 대입할게요. 얘는 코사인 곱하기 루트 3이니까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t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t 됐고, 그 다음에 y는 사인 t에서 얘는 사인 t 루트 3에 사인 t 곱하기 코사인 t가 됐고 여기에 더하기가 됐어. 그 다음에 xy는 제로잖아요. 그죠? 제로.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얘 사라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한 것처럼 저렇게 한참을 계산했는데 그 값이 0이 나왔는데 지금 스톡 정리에 의해서 면 위에서의 커의 값을 계산하는 것은 커의 적분값은 선을 따라서 도는 선적분값과 같다가 계산하니까 이렇게 쉽게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스톡 정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 스톡 정리를 이제 다시 한번 봐요. 어떤 곡면이 있어요. 어떤 곡면이 아주 이렇게 아주 뭐 돼 있다고 해요. 얘가 곡선 C. 그래서 얘가 곡면인데 곡면 위에서 어떤 벡터장의 커에 대한 면적분 값을 계산하는 것은 그 곡면 형태에 따라서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 하지만 걔는 경계를 따라서 도는 F의 dr 값과 같다. 이래요. 이것이 이제 3차원 공간으로 그린 정리를 옮긴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매우 심플하게 계산할 수 있고 아주 재밌죠. 그래서 계산이 아주 용이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